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증시는 PPI를 소화하면서도 어느 정도 횡보 마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 위주로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는 좀 상승이 나왔고요. 이외에 소프트웨어 섹터 등은 약간 밀리면서 순환매 시장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이사항으로는 현재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소 내일까지는 해당 이슈로 인해서 증시의 기대감이 그리고 상승 호재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최대한 여러 가지 호재를 가지고 오려고 할 거란 말이죠.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메타 등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최고 경영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자면은 확실히 다녀온 뒤로 저런 기업들이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보잉이나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선호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의 H200 수출 완화가 된다라면은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다음 주 실적 발표 때까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중국 내에서 FSD 확대 승인 이런 이슈들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겠죠. 두 종목 모두 자리를 잘 만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둘 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어제부터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와 시진핑이 3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 관세를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미국이 10개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의 H200 칩 판매를 승인했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거의 2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등 여러 건물급 기업인들이 같이 배석했다. 이런 것들도 사실 현재 증시가 당장 밀리기보다는 이런 이슈들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다음 주 엔비디아 시작 발표 전까지는 조금 더 증시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테슬라를 먼저 보자면 테슬라는 이미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심리적인 저항을 돌파한 상태에서 이미 어제 2차 저항을 돌파하고 있어요. 즉 1차 목표가였던 440불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항을 돌파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50불을 확정적으로 돌파할 경우 다음 목표가는 490불, 500불까지 열려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테슬라가 500불의 목표가를 왜 열어둘 수 있냐면은 500불은 직전에 해당 12월의 전고점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해당 상승 추세의 빗각 추세 상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직전에 지지받았고 돌파하지 못했던 해당 구간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보유자분들은 홀딩 하셔도 되고요. 420불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홀딩한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그리고 그제 즉 이틀 동안 계속해서 장 초반에 밀리는 모습들이 보여줬지만 420불 이하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420불 이탈 전까지는 500불을 먼저 보는 것이 테슬라 기준에서는 맞고요. 이렇게 상승이 진행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올라가는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하나, 둘, 셋으로 올라가는 이 3파동을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피보나치를 하나 더 그려보았을 때에도 실제로 500불 구간에 즉 거의 480불에서 500불 그리고 빗각 추세 해당 구간 목표가가 480불에서 500불 열려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500불로 상향 조정한다. 이 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아까 엔비디아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자리가 좋아요. 현재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즉 이미 실적 발표가 나온 AMD나 인텔, 샌디스크, 마이크론 이런 것들이 계속 매일매일 20%, 30%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오르면 하루 눌리고 하루 오르면 하루 눌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4거래일, 5거래일 내내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계속 영상에서도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엔비디아 계속 콜옵션이 유입되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엔비디아는 직전에 11월 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직전에 4월달 고점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으로 올라가는 이 A, B, C의 상승 파동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흔히 우리가 A, B, C는 A와 C의 이 높이가 똑같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A 파동이 32% 올랐기 때문에 두 번째 이 C 파동 역시도 거의 30%대 상승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는 것은 엔비디아 최소한 230불, 240불, 최대 뭐 250불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는 가격대지만 250불 무조건 온다라기보다는 일단 230불에서 240불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240불까지는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게 현재 엔비디아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최대 250불까지는 다음 주 내로 정말 좀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직 실적 발표 기대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증시가 언제 끝나냐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그 뒤에 어느 정도는 약간의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해요. 현재 SPY 기준에서 보자면은 현재 증시가 3거래일, 4거래일 계속 상승이 나오곤 있지만 하나의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뭐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 어닝 시즌 기대감이 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월요일, 화요일 뭐 리게티 컴퓨팅, 디에이브 퀀텀, 그리고 퀀드 컴퓨팅까지 양자 섹터 실적이 너무 좋았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 실적도 좋을 거야, 이런 기대감에 증시들이 계속해서 펌핑할 거란 말이죠. 하지만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런 기대감, 그리고 그런 재료 하나가 소멸이 되면서 이제 어떤 우려감이 나올 수 있냐면은 현재 높은 국채금리, 그리고 상승 중인 유가, 그리고 이미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PPI까지 모두 상승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물가 압력 우려를 증시가 어느 정도는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고 나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이후로는 증시가 약간 밀어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련된 이슈 중에서는 금요일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일의 감마값이 모두 초기화 된다라면은 이후로 음의 감마값이 쌓였을 때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자, 미국 재무부가 1250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단기 국채 발행량이 좀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다음 주에 약간 유동성이 모자랄 수는 있겠구나. 근데 엔비디아 시작 발표 이후로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뒤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순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현재 증시가 전혀 악재로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재는 결국 향후에 악재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어닝 시즌이 끝나는 재료 소진이 되고 난 이후로 한번 하나의 악재를 가지고 밀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리게티 컴퓨팅, 디에이브 퀀텀, 퀀드 컴퓨팅까지 모두 엄청나게 좋은 실적들이 나왔어요. 즉 양자 섹터가 예전에는 이거 실적도 없는데 왜 주가만 올라? 라고 무시당하던 기업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500%씩, 1000%씩, 2000%씩 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 섹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반도체가 한번 과하게 올라오고 나면은 그 뒤로 반도체 말고 뭐가 있을까 하면은 그 다음이 양자 섹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자는 눌려도 이미 실적, 매출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거 그냥 하나의 테마주야 라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지만 확정적으로 60불을 돌파할 경우에는 이후로 목표가 65불에서 75불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피보나치 저항 상단, 그리고 상승 추세 상단까지 우리가 열어놓으면 충분히 볼 수 있는 목표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양자 섹터들 중에서 아이온큐만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실 과거에 양자 섹터가 막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오던 시기에는 아이온큐도 오르고 디에이브 퀀텀도 오르고 리게티 컴퓨팅도 오르고, 그렇게 오르고 나면은 중소형 섹터인 실스크도 따라오르고 막 이런 날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양자 섹터 전반적으로 막 기대감이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순환매 시장에서 반도체 아니면 양자지 이런 식으로 하루는 반도체, 하루는 양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 대비 양자에 들어오고 있는 좀 수급은 예전 대비해서 좀 약하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까 테슬라랑 동일하게 하나, 둘, 셋으로 올라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60불을 돌파할 경우에는 이 종목도 지금 해당 구간이 3파동이 되면서 65불에서 70불 사이까지 상승이 나온 다음에 눌림이 나온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이온큐 보유자분들은 지속적으로 일단 50불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 돼요. 이 거래일 연속해서 장 초반에 하락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지랄을 만드는 이 모습 자체가 매우 좋기 때문에 2차 구름대 상단 구간을 돌파
올라간 구간부터는 더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섹터들은 사실 좀 아쉽기는 해요. 팔란티어 포함해서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 어제 좀 소프트웨어 섹터들 좋지 못했는데 결국 팔란티어는 130불 아래로 이탈하면 절대 안 돼요. 손절가가 125불이긴 하지만 125불까지 이탈할 경우에는 직전에 지지받았던 해당 지라인들을 이탈하면서 밑으로 밀어내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삼각 수렴을 거쳐가면서 이미 지라인을 만들어둔 구간이거든요. 그럼 위로 치고 올라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팔란티어가 1분기 실적이 나빴냐? 아니에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2분기 가이던스가 나빴냐?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지금 소프트웨어 섹터 자체에 수급을 넣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팔란티어 기준에서는 지금 하나, 둘, 셋, 넷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중에서 지금 왼쪽 그리고 오른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현재 G 라인은 만들어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치고 올라가면은 최소 이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상단이죠. 그래서 160불, 165불 한번 줄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괜찮아 라는 이슈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현재 구간에서 자리도 나쁘지 않았는데 좀 과하게 눌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30불 이탈하지 않으면 그리고 125불 이탈하지 않으면은 일단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려줄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의 삼각 수렴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지만 이렇게 수렴을 가져가고 나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빠진다면 팔란티어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미 11월부터 시작되고 있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서 한 번 하락이 나오고 횡보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어떤 패턴이 나와되냐면 WXY로 진행되고 있는 해당 패턴이 나와줘야 돼요. 즉 WXY로 하면서 160불까지 올라줘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팔란티어가 지금 구간에서 밀려버린다면 하나의 수렴을 가져간 다음에 이후로 수렴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여기서 A, B, C로 빠지는 큰 그림으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팔란티어는 100불 아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절대 125불, 130불을 이탈하면 안 된다.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을 더 확률상 높게 보긴 할 거예요. 네. 추가적으로 현재 증시가 약간의 순환매로 움직이고 있으면서 휴머노이드 관련 섹터들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어제 거의 15%, 밑에 있는 리치텍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장 중반에 거의 15%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결국 좀 하락 마감했지만 휴머노이드 섹터로 계속해서 지금 수급이 왜 들어오고 있지? 라는 이슈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있어서 우리가 좀 볼 때 아브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아베라고도 하고 아부라고도 하지만 이미 올해 1월에 엔비디아와 같이 해서 자율주행 플랫폼을 선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자율주행 테마주로 이미 잡혀있는 구간이기는 해요. 관련된 기사는 크게 없고 그냥 최근에 이틀 전에 목표가를 2불로 제시한 그냥 기간만 있었다 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베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이런 차트들이 결국 직전에 로켓랩 그리고 퀄컴 그리고 아이온큐 등등 직전에 급등했던 패턴의 초입 구간이랑 차트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거래량도 강하게 들어왔고요. 즉 거의 뭐 3월부터 4월, 5월까지 이어졌던 거래량들 중에서 가장 높게 들어온 상태죠. 그렇다라는 것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다. 장대 양봉이 꽂혔다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첫 번째로 소화하면서 올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움직이면서 위로 치고 올라간다면 이 종목의 1차 목표가는 1.3불이 된다는 거죠. 1차 목표가를 1.3불로 두고 1.3불을 확정적으로 돌파할 경우에는 아까 기관이 추천했던 2불까지 목표가를 열어놓을 수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1.3불 도달한 다음에 여기서 박스권으로 횡보해도 무방한 종목이 아베 로보틱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미 기간적으로는 10월 달부터 작년 10월부터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정구점을 회고하기보다는 기간적으로는 최소 7월, 8월까지는 조금 더 횡보해도 돼요. 하지만 이 횡보하는 자리가 1.3불까지는 한번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베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차 돌파 구간을 0.9불에서 1불 위로 들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후로 한 번 더 1불, 1.1불을 확정적으로 지지받고 돌파할 경우에는 추매도 돼요. 그래서 1.1불을 돌파할 경우에는 아베 로보틱스는 현재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승 추세 상단을 돌파하고 첫 번째 구름대 이 라인을 위로까지 올리기 때문에 최소 1.3불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1불 대비해서도
거의 30% 가까이의 상승률이 아직 남아있는 종목이 아베 로보틱스라는 거고요. 아베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멤버십 통해서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멤버십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좀 타점도 드리는 구간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타점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안 가고 있는 섹터들 그리고 안 오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고 오르는 섹터, 오르는 종목들 위주로 좀 현금을 넣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미 좀 과하게 올라와 있는 반도체 섹터에 뭐 샌디스크나 이런 거에 좀 강하게 비중이 있다면은 이미 많이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이제 막 상승이 되고 있는 이런 섹터에 어느 정도 조금씩 비중 늘려나가면서 돌파할 때마다 비중 늘려나가면서 두 번째 수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로켓랩 같은 경우는 워낙 좋아요. 이번에 실적도 워낙 좋게 나왔고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G라인도 잘 만들고 있고요. 이틀 전에 DXYZ가 사실 거의 20% 가까이 하락이 나왔거든요. 어제도 사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강하게 밀렸는데 결국 스페이스 X 상장 기대감에 급등했다가 눌림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켓랩이 저렇게 밀리지 않는 이유는 로켓랩은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G라인을 잘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DXYZ도 지금 이거래일 연속해서 음봉이지만 지금 50불 위에서 G라인을 만들자면 한 번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다라는 것은 로켓랩 기준에서도 지금 구간에서 밀리지 않고 G라인 만들고 위로 치고 올라간다면 3차 목표가 150불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이 종목은 즉 로켓랩은 2차 목표가에 지금 도달한 구간이기 때문에 125불, 130불을 돌파할 경우에는 홀딩 하시면서 150불까지 끌고 올라가시면 돼요. 자, 이 종목도 지금 동일하게 하나, 둘, 셋으로 올라가고 있는 3파동 진행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홀딩 하셔도 되고요. 이 모습이 어때요? 아까 아베 로보틱스가 제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결국 비슷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외에 좀 여러 가지 섹터들을 같이 멤버십 통해서 진행드리고 있는데요. 리게티 컴퓨팅이나 디에이브 퀀텀 이틀 동안 현재 지금 약세 패턴이기는 하지만 결국 지금 아이온휴가 이틀 정도 쉬어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막 저점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4에서 5거래일 정도 박스권을 지지받으면서 20일 위로 21선 위로 지지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18불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25불까지 올라가는 것을 조금 더 본다. 그리고 디에이브 퀀텀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에서 동일하게 4에서 5거래일 정도 횡보가 나오고 있지만 21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20불 이탈 전까지는 홀딩하면서 1차 목표가 25불, 2차 목표가 30불까지 열어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증시가 좀 순환매로 움직이면서 양자에 한 번 더 수급이 들어가면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외에 옵션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멤버십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안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